감동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말은 아물지 않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떤 이야기는 눈물로 뒤덮였던 삶에 처음으로 햇살 한 줄기 비추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감동 스토리 채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채널은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한 편의 영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혹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이야기 한 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늘 웃던 사람도 어느 날 문득 무너지고 마는 날이 있죠. 그런 날 우리의 채널에 오셔서 작은 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저 내레이션만 흘려들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은 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감동 실화입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15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눈을 떴고 모든 날이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공지로 그날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전자 헝가리 공장 운영 종료. 아무런 예고도 대화도 준비도 없이 찾아온 실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잃은 게 아니라 가족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상은 그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이 어느 날 건넨 말 한마디가 어둠 속에 있던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아빠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자주 웃는 것 같아. 실직 후 무너졌던 한 사람, 하지만 가족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감정의 한 조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세요. 그래야 가장 먼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가 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희망을 쌓아 올렸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그는 이름 없는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작은 마을, 헝가리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회색빛 공장에서 그는 매일같이 똑같은 나사를 조였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그는 늘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주머니엔 아내가 싸준 샌드위치, 손엔 늘 낡은 출근 카드 한 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엔 가족을 향한 한 남자의 전부가 담겨 있었죠. 그의 이름은 마르코. 15년 넘게 전자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입니다. 처음 공장이 들어섰을 땐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카페는 늘 만석이었으며 마을 학교에는 외국 기업이 기부한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마르코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큰 회사가 왜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공장을 짓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회사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회사의 로고가 찍힌 작업복은 그의 두 번째 피부처럼 느껴졌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이제 귀에 익숙한 자장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항상 하던 대로 작업 도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 입구 게시판에 낯선 문서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그저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전자 일부 사업부 헝가리 공장 철수 안내. 처음엔 모두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팀장이 울먹이며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부서 없어져요. 미안합니다. 그 순간 마르코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아이 학비는? 아내의 고혈압 약은? 아버지의 노후는? 그는 말없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공장이 점점 조용해졌고 기계 소리보다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출근 버스는 절반도 차지 않았고 카페 주인은 하루 매출이 30유로도 안 돼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코도 결국 6주 후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위로금은 없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단 한마디 고생 많으셨습니다는 없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날이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가방을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버틸 수가 없어서 숨을 참듯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약값 봉투를 넣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딸 미나는 8살. 아빠가 회사에 안 가는 걸 마냥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오늘도 쉬어요? 아빠가 울면 나도 슬퍼져. 그 말이 마르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거실에서 울었고 하루는 딸아이의 그림책 뒤에 이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무직이어도 좋고 그냥 우리랑 있어줘서 좋아요. 그 종이는 지금도 그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일자리보다 회사보다 더 귀한 걸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직 후 마을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엔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는 줄이 50M 가까이 늘어섰고 젊은 사람들은 타지로 떠났습니다. 가게 셔터엔 폐업이라는 종이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지역사회센터에서 기초 전기기술 교육을 신청했고 이웃 라요시는 마을 치안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빵을 하던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작은 쿠키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르코는 딸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다 우연히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엔 전보다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마르코는 처음으로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잃었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기계에만 매달려 살아온 줄도, 가족이 나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지금은요, 회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회색빛 공장은 이제 완전히 멈췄고 마을은 그야말로 멈춘 시간처럼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듯 집을 나섰지만 이제 그들은 목적 없는 하루를 견디기 위해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유령 같았습니다. 마르코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습관처럼 면도하고 셔츠를 입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이제 일터가 아닌 동네 작은 언덕 위 벤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딸 미나였습니다. 얇은 외투에 장갑 하나 없는 작은 손으로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서더니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난 아빠가 회사 없어도 그냥 있어줘서 좋은데 아빠는 왜 매일 혼자 있어요? 순간 마르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꾹 참고 눌러놨던 감정들이 마치 터진 댐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미나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숨겨왔던 눈물이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나 아무것도 못했어. 회사 없어지니까 나도 사라진 것 같았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회사라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이니까 우리가 함께였던 거예요. 그 말이 마르코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그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전에는 몰랐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역사회기술교육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기계를 조립하던 손으로 전기기술을 배운다는 것,
그의 나이 53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직한 경비원, 해고된 주방장, 60대 카페 주인까지. 그들 모두 한때 자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은 절망의 공동체가 아닌 희망의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는 한 달, 두 달, 세 달을 그곳에서 성실히 배웠습니다. 손에 전선이 익숙해졌고 회로도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나를 느꼈습니다. 그가 배운 기술은 더는 월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전기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작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의 낡은 전등 교체.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작업보다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자신이 쥔 드라이버에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함께 실었습니다. 전구 하나가 켜지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미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아빠 진짜 대단해요. 그 말에 마르코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리고 그날 밤 미나는 아빠의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엔 기계랑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훨씬 멋져요.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일했던 15년보다 그 하루가 훨씬 의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마르코 씨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서자는 이름의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작은 기술을 공유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실직한 이웃을 위해 전기 배선 점검을 자청해 무료로 작업했고 또 어떤 날은 청년에게 직업 면접 연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철수되기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그 자리 앞에서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곳이야.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곳은 너희 옆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잡초 사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흘렸던 눈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일이 사람을 지탱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지탱하는 걸까요? 마르코 씨는 회사가 그를 버렸을 때 자신도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를 일으킨 건 가족이었고 이웃이었고 그의 삶을 다시 받아들인 용기였습니다. 마르코 씨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깨어나는 시간은 여전히 새벽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출근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엔 아내의 따뜻한 커피 향기, 딸의 책가방을 챙기는 작은 손놀림, 그리고 그가 직접 고친 형광등 아래 가족이 함께 있는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월급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전등이 다시 켜지고 아이들의 책상이 환해지고 마을 회관의 난방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들을 그는 세상의 어떤 직장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계에만 매달려 살았는지. 월급 명세서가 인생의 가치처럼 느껴졌고 회사의 로고가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씨는 말합니다. 회사가 날 잊었을지 몰라도 내 딸은 날 기다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합니다. 사람은 회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의 말에는 울분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조용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그가 만든 자조 모임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지역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마을은 서서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대기업 로고가 필요 없는 마을. 사람들의 손과 손이 맞닿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서는 사람들의 동네. 시간이 흘러 마르코 씨의 딸 미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에세이 숙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를 잃은 날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을 읽은 마르코 씨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삶의 깊은 바닥을 찍은 사람만이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회사 없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일을 빼면 내겐 뭐가 남을까?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면요.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사본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 아내, 아빠, 엄마,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마르코 씨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사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자신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어느 날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조금이라도 고였나요? 가슴 한켠이 조용히 먹먹해졌다면 그건 당신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라면 이 채널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감동은 그 자체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혼자 이불을 덮고 해고 통보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족 앞에서 내색 한 번 못하고 불 꺼진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삶의 이유를 잃은 듯 그저 하루를 견디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저 영상 하나 재생하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공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눈물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주 단 한 편의 이야기로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시네요. 당신이 겪은 그 고통,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저 클릭 한 번이지만 그 클릭이 여러분과 저희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인사이자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삶이 힘든 어느 날, 이 채널이 당신의 작은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고맙다는 인사이고, 댓글은 나도 그랬다는 공감이며, 구독은 우리 함께 가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 감동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가시고 내일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부탁드립니다.